여러분, 4교시가 되어서 수학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까 마피아는 잘 찾으셨나요? 네, 그것으로 3단원 공부는 마치고요. 이번 시간에는 1단원부터 3단원까지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4단원을 배우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나 아니면 4단원을 배울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될 테니까 잘 듣고 잊어버렸던 게 있다면 다시 기억을 해보시고 몰랐던 게 있으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은요, 필기도구랑 빈 연습장입니다.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같이 말하고 그리고 손으로 풀어보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원은 자연수의 혼합계산이었습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 순서를 말하고 직접 계산해보는 단원이었죠. 그럼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나왔던 내용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해볼까요? 였어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보세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을 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했어요. 그럼 2번도 볼게요. 덧셈이랑 뺄셈이 섞여있고요. 괄호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괄호 안이 먼저였어요. 그럼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이것과 이것을 지금 계산을 직접 해봤으면 좋겠어요. 계산 순서도 표시해 주시고요. 답도 써주세요. 같이 해볼게요. 16 더하기 24 빼기 33은요. 앞에서부터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렇게 되어야 할 거예요. 16 더하기 24니까 40 빼기 33은 7. 답은 7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다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 한 12번째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를 외운 것처럼 굉장히 빨리 막 튀어나왔죠, 답이. 자, 그 다음 52 빼기 괄호 열고 12 더하기 8 괄호 닫고면 괄호가 먼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이 빼기겠죠? 12 더하기 8은 20입니다. 자, 이런 걸로 다시 녹화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잘못한 거는 봐주세요. 그 다음 52 빼기 20은 맞아요. 3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해요. 우리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식을 배운 다음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배웠어요. 곱셈이랑 나눗셈이 섞여있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한다고 했나요? 맞아요. 이것도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부터 계산을 하는데 만약에 얘도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연습장에 이 식과 이 식을 써주시고 계산 순서 표시하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같이 풀어봅시다. 위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어디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그쵸. 앞에부터 계산해야 해요. 50 나누기 5는 10. 10 곱하기 2는 20입니다. 답은 20이에요. 아래 부분 볼게요. 어디부터 계산할까요? 네, 괄호 안부터요. 그 다음 남은 것들 계산해야겠죠. 괄호 안 5 곱하기 2는 10. 50 나누기 10은 5. 답은 5입니다. 계속 넘어가 볼게요. 우리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배운 다음에 뭘 배웠냐면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거 배웠어요. 잠깐 아까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라고 했고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있으면 얘도 앞에서부터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섞여있냐면 이렇게 섞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있는 식에서는 맞습니다.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상 멈추시고 이 식을 쓰고 계산 순서도 쓰고 풀어보신 다음에 2번 문제도 읽어보시고 바로 식 쓰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같이 볼게요. 40 빼기 8 곱하기 3 더하기 15. 어디가 먼저 계산돼야 할까요? 네, 곱셈 부분. 그 다음 빼기랑 더하기 남았으니까 앞부터 이렇게 하면 됩니다. 8, 3, 24. 40에서 24를 빼면요. 16. 16 더하기 15는 31입니다.
그럼 아랫부분이에요. 사과 20개를 연순의 가족 4명과 중긴의 가족 5명에게 각각 2개씩 나누어 줬습니다. 남은 사과는 몇 개인지 구하고 싶은 것은 남은 사과의 개수네요. 그렇다는 건 갖고 있던 사과에서 얼마를 나눠줬는지를 구하면 되겠네요. 원래 갖고 있었던 사과는 몇 개예요? 20개. 나눠준 사과를 봤더니 사람 수가 연순의 가족 더하기 중긴의 가족 이만큼 있대요. 이 사람 수에 한 사람에 2개씩 나눠줬어요. 이게 나눠준 거니까 전체 20에서 이만큼을 빼야겠죠? 계산해보면 4 더하기 5는 9, 9, 2, 18, 20에서 18을 빼니까 2개일 거예요. 이거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차근차근 보세요. 이만큼이 원래 갖고 있던 사과고요. 이게 지금 나누어준 사과예요. 사람 수 곱하기 한 사람이 가져간 사과의 개수. 그 중에 덧셈이 먼저 계산돼야 하니까 괄호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는 것을 배웠었어요.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으면 곱셈이 먼저랬어요. 그럼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으면 뭐가 먼저일까요? 맞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일 때는 나눗셈이 먼저예요. 나눗셈.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식처럼 괄호가 있다면요? 맞습니다. 덧셈이랑 뺄셈이랑 나눗셈이 있는데 괄호도 있다. 그러면 괄호가 먼저예요. 괄호 안이 어떤 거든 간에 괄호가 먼저고요. 그 다음이 나눗셈, 그 다음이 덧셈과 뺄셈 중에 앞에 것부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도 이 식 써서 계산해 주시고 계산 순서도 표시해 주시고 2번 문제 풀어주세요. 같이 볼게요. 아까 말했죠? 무엇부터? 괄호부터. 그 다음이 나눗셈, 그 다음이 뺄셈. 그럼 덧셈부터 먼저 괄호 안을 계산해 볼게요. 17 더하기 13은? 네, 30입니다. 30 나누기 5는? 6. 6 빼기 3은? 3. 답은 3이겠죠? 아랫부분 문제 풀어볼게요. 파 한 단이 4,500원, 당근 한 개가 800원, 배추 4포기가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구하래요. 구하고자 하는 건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랑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이거예요. 파가 더 비싸다는 얘기겠죠? 파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니까 파에서 당근 값이랑 배추 이렇게 같이 산 값보다 이게 얼마나 비싼지를 구하세요. 이거네요. 풀어볼게요. 파 한 단의 값 얼마였어요? 4,500원. 여기서 빼라는 거죠? 얼만큼을? 당근과 배추를 더한 만큼을. 당근 한 개 값은 800원. 800원 더하기 배추 값이에요. 그런데 배추 한 포기의 값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포기 값은 없고요. 4포기 값만 있어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렇죠. 12,000원에서 4를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럼 4포기 값이 나오겠죠? 잠시만요. 여기 보면 4,500 빼기 괄호 열고 800 더하기 12,000 나누기 4 괄호 닫고 라면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네요.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저 괄호 안에 덧셈과 나눗셈이 있으면 또 나눗셈이 먼저예요. 얘가 1번. 그 다음은 남은 괄호 안에 더하기. 다음 밖에 있는 것이겠죠. 계산을 해주면요. 12,000 나누기 4는 3,000. 800 더하기 3,000은 3,800. 계산 엄청 빠르죠, 지금. 12번째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계산이 빨라졌어요. 4,500 빼기 3,800은 700입니다. 그럼 1단원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지금 덧셈, 뺄셈, 곱셈도 했고요. 덧셈, 뺄셈, 나눗셈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싹 다 섞을 거래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섞으면 뭐가 먼저일까? 덧셈, 뺄셈, 곱셈이면 곱셈이 먼저였고요. 덧셈, 뺄셈, 나눗셈이면 나눗셈이 먼저였어요. 곱셈하고 나눗셈은 앞에서부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섞여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 중에 앞에 있는 것부터. 대신에 이것보다도 더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건 만약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가 먼저인 거겠죠. 영상 멈춰주시고요. 얘를 지금 계산 순서를 표시하고 풀어볼게요.
그리고 2번 문제도 같이 풀어주세요. 같이 풀어볼게요. 96 나누기 3 빼기 괄호 열고 2 더하기 5 괄호 닫고 곱하기 4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가 1번. 그 다음은 나누기랑 빼기랑 곱하기가 있네요. 그러면 나누기랑 곱하기를 먼저 해야겠죠?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이 96 나누기 3. 그 다음이 여기 있는 곱하기 4. 마지막으로 빼기가 계산되어야 할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약간 복잡하죠? 같이 풀어볼게요. 2 더하기 5는 7이에요. 96에서 3을 나누면 32입니다. 7에서 4를 곱하면 28이고요. 32에서 28을 뺐더니 4. 답은 4입니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나눠줄 거래요. 매일 똑같은 수만큼. 첫날 오전에 어른이 26명, 어린이가 50명 있었고 기념품을 2개씩 나눠줬대요. 구하고자 하는 건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의 개수예요. 그럼 지금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에서 오전에 나눠준 걸 빼면 오후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가 나오겠죠. 차근차근 구해볼게요. 먼저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거 어떻게 구할까 했더니 전체가 600개인데 이걸 3일 동안 나눌 거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건 600개를 3으로 나눈 만큼이겠죠. 이게 하루에 줄 수 있는 개수. 여기서 빼기. 오전에 나눠준 개수, 이미 나눠준 건 빼야 될 거예요. 오전에 어떻게 나눠줬나 했더니 그 사람 수에다가 2개씩 곱한 것만큼 줬대요. 사람 수는 몇 명인가? 어른 26명에 어린이 50명을 더한 것만큼 왔대요. 사람 수 더하는 게 먼저여야 하니까 괄호를 했어요. 이 사람 수에 한 사람당 2개씩 줬어요. 이만큼을 빼야 하는 거죠. 우리 계산 순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계산해야 되는 게 이걸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거. 그 다음은 곱셈. 그 다음은 이걸 거예요. 맞는지 봅시다. 사람 수 먼저 더해주고요. 하루에 나눠줄 수 있는 개수. 그 다음 이미 나누어준 개수. 그래서 빼는 거. 계산 순서 알맞죠? 네, 그러면 답을 구해볼게요. 26 더하기 50은 26 더하기 50은 76이고요. 600 나누기 3은 200이에요. 76 곱하기 2는 152. 200에서 152를 뺐더니 48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개수는 48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약수와 배수였는데요. 우리 약수랑 배수가 무엇이었는지부터 기억을 해볼게요. 자, 약수부터 봅시다. 2를 어떻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한대요. 어떻게 하는 수가 약수였을까요? 여러 번 말했죠? 맞아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지게 하는 수를 약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의 약수가 뭐가 있나 했더니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 12 나누기 1은 12. 그쵸? 그리고 12 나누기 12는 1인 거죠? 그래서 1과 12는 약수고요. 그 다음 12 나누기 2는 6. 12 나누기 3은 4. 얘네들이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 수의 약수입니다. 영상 멈추시고 지금 18의 약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같이 풀어볼게요. 18의 약수, 18 나누기 1은 18. 18 나누기 2는 9. 2, 9, 18. 18 나누기 3은 6, 3, 6, 18. 4로 나누면 안 나눠 떨어지고요. 5도 없네요. 그러면 약수는 이렇게 6가지가 전부입니다. 이번에 배수 찾아볼까요? 배수는요. 4를 1배, 2배, 3배 한 수를 4의 배수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4를 1배 한 결과인 4가 배수래요. 2배 한 결과인 8도 4의 배수고요. 이렇게 어떤 수를 몇 배 한 그 수를 배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6의 배수를 찾아 색칠하래요. 우리는 그냥 찾아만 보세요. 6의 배수 모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6의 1은 6부터 해볼게요. 6의 1은 6, 6의 1배인 6, 6이
12, 6의 2배인 12, 63, 18, 6의 3배인 18, 64, 24, 6의 4배, 65, 30, 6의 5배, 66은 36, 6의 6배, 67은 42는 없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 얘기해야 할 게 배수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아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약수와 배수, 방금 말했던 그 약수와 배수가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를 살펴볼게요. 자, 12를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12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12는 1 곱하기 12 또는 12는 2 곱하기 얼마일까요? 맞아요. 6. 그 다음 12는 얼마 곱하기 3일까요? 네, 4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12를 세수의 곱으로 나타낼 거예요. 모 곱하기 2 곱하기 3. 지금 바로 위에 거 보면요. 3은 그대로 온 것 같고요. 4를 모 곱하기 2로 이렇게 나눈 것 같죠? 괄호에 뭐 와야 할까요? 맞습니다. 2가 와야 해요. 우리 그때 배웠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배웠냐면요. 어떤 수를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냈을 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수를 이루고 있는 두 수는 그 수의 약수이다. 기억나세요?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12의 어떤 수를 나타내는 이 두 수 2와 6은 12의 약수이다. 그쵸? 그리고 또 뭐 했냐면요. 어떤 수는 그 두 수의 배수이다. 서로가 약수 배수의 관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뭐 얘기했었냐면요. 어떤 수를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그 곱을 이루고 있는 수도 그 어떤 수의 약수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었어요. 여기는 2 곱하기 2인 4도 12의 약수고요. 2 곱하기 3인 6도 12의 약수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인 12도 12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 여기서 약수부터 먼저 찾을게요. 12를 이루고 있는 숫자인 1 있을 거고요. 또 12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4도 있고요. 여기는 3도 있네요. 여기 2도 있고요. 여기에 6도 있어요. 여기 있는 숫자는 2 곱하기 2, 4 이미 있으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2 곱하기 3, 6도 이미 있어서 안 쓸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12도 이미 있어서 안 쓸게요. 약수 전부 다 쓴 거죠. 그럼 12는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맞아요. 자기 약수의 배수입니다. 그 수는 자기의 약수들의 배수예요. 만나볼게요. 1 곱하기 11이라면 12가 나오죠? 12에 1배 하면 1배 하면 12가 나와요. 4 곱하기 3은 12, 3 곱하기 4도 12, 2 곱하기 6은 12, 6 곱하기 2는 12. 그래서 약수와 배수는 서로에게 약수이고 서로에게 배수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 단원의 핵심이었어요. 뭐였냐면요. 공약수랑 최대 공약수 그리고 뒤에 나올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자, 8, 2, 4라는 숫자는 8의 약수 되면서 12의 약수 된대요. 이렇게 공통된 약수를 둘에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맞습니다. 공약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 최대인수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 멈추고요. 20의 약수, 30의 약수를 구해보시고 공약수의 동그라미 해보시고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까지 지금 풀어볼게요. 같이 답 맞춰볼게요. 20의 약수 1 곱하기 20은 20, 2 곱하기 10은 20, 3은 없고 4 곱하기 5는 20, 그 다음은 더 이상 없죠. 30의 약수도 구할게요. 1 곱하기 30은 30, 2 곱하기 15는 30, 3 곱하기 10은 30, 4 없고 5 곱하기 6은 30.
공약수의 동그라미 할게요. 양쪽에 공통된 거 1, 2, 5, 10 이렇게 있네요. 그 중에 최대 공약수는 10.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뭐냐면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래요. 10의 약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10의 약수 구해볼까요? 1 곱하기 10은 10, 2 곱하기 5는 10, 3 없고 4도 없죠? 이게 끝이네요. 여기서 잠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봤어요. 1, 2, 50이었어요. 아까 공약수도 볼게요. 1, 2, 50.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공약수는 어떻다? 같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하나씩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또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내서 공통된 부분을 최대 공약수로 찾는 방법과 니은자로 푸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구한 건지 같이 볼게요. 이 부분 볼 건데요.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지금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15를 곱셈으로 나타내면 1 곱하기 15도 있고 3 곱하기 5도 있죠. 웬만하면 1이 안 들어간 숫자로 해서 이렇게 쓸래요. 선생님은 3 곱하기 5. 25도요. 1 곱하기 25 있고 5 곱하기 5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5 곱하기 5 할래요. 그러면 공통된 숫자 5가 제일 크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5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에 1 곱하기 15 그리고 25는 1 곱하기 25라고 썼으면 여기에서 공통된 숫자는 1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면서도 간편한 방법을 니은자로 선생님이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 했더니 두 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를 이 부분에 쓰랬어요. 5. 15 나누기 5는 3. 25 나누기 5는 5였죠?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이 수가 최대 공약수입니다. 만약에 이쪽에 있는 수가 여러 개라면 그 수들을 곱해주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까지 이번엔 조금 더 큰 수의 최대 공약수도 구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45랑 75라는 수예요. 숫자가 커서 두 수의 곱으로 안 나타내고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낼 건데 일단 들어가야 될 숫자부터 찾아볼게요. 45는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3이래요. 근데 45가요. 얼마 곱하기 3이죠? 맞아요. 15 곱하기 3이죠. 15를 쪼갤 거예요. 15는 무슨 수의 곱으로 쪼갤 수 있을까요? 네, 5, 3 또는 3, 5 둘 다 좋습니다. 이번엔 75예요. 75도 뭐 곱하기 뭐 곱하기 5인데 이거 75는요. 원래 어떤 수 곱하기 5인가요? 맞아요. 여기도 15죠. 15를 여기에 쪼갤 거예요. 15는 네, 여기도 5 곱하기 3. 그럼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요.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공통적인 부분 어디 있어요? 5, 그 다음 3. 그래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는 5 곱하기 3, 15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니은자 방법으로 풀 때 다른 수가 있으면 곱해주세요 있었죠? 그런 식으로 푸는 두 번째 방법인데요. 같이 풀어봅시다. 45와 75가 있고 니은자가 있어요. 두 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숫자. 여기는 5부터인데 선생님은 3부터 할게요.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선생님은 그래서 3으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어 떨어졌나 봤더니 45 나누기 3은 15. 75 나누기 3은 25가 됐어요. 15와 25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게 뭐 있을까? 5가 있다. 15 나누기 5는 3. 25 나누기 5는 5. 더 이상 안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숫자 두 개네. 한 개만 있었으면 그게 최대 공약수면 되는데 두 개니까 두 수를 곱해줍니다. 5 곱하기 3은 15. 이렇게 곱해주어야 해요.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그리고 공배수로 가볼게요. 일단 공배수라는 뜻, 우리 아까 최대 공약수 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공배수, 공통된
배수라는 뜻이죠.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찾아봅시다. 일단 2의 배수부터 동그라미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소리로 읽어주시고 선생님은 동그라미를 할게요. 2의 배수 찾아볼게요.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 2, 4, 6, 8, 10, 12, 14, 16, 18, 20. 그럼 이번에 3의 배수 찾아볼게요. 시작. 3, 6, 9, 12, 15, 18. 잘하셨어요. 여기서 공통된 배수 찾으래요, 이제. 두 개 다 해당되는 거 찾을게요. 뭐 있어요? 네, 여기 6 있고요. 또 맞아요. 12 있네요. 또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18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수 찾으래요? 6이겠죠? 공통된 배수 중에 제일 작은 수, 최소 공배수는 6이에요. 지금 우리가 찾은 6, 12, 18 얘네들은요. 2의 배수도 되면서 3의 배수도 되는 공배수들이에요. 그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는 최소 공배수라고 한대요. 최소 공배수도 니은자 방법 또는 곱셈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던 방법이죠. 일단 첫 번째 방법, 아까 전에도 계속 풀었던 그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좀 봅시다. 30과 50의 최소 공배수 구할 거예요. 30의 최소 공배수. 30은 어떤 수 곱하기 2 곱하기 5래요. 2 곱하기 5가 10이거든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는? 맞아요. 3. 그 다음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얼마래요? 이거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빈칸은? 5.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어디예요? 네. 2랑 5, 2랑 5. 그래서 2랑 5는 한 번씩만 써줘요. 공통이니까. 그 다음 공통적이지 않은 부분 3 곱해주고요. 또 남은 거 5 있어요. 5를 곱해줍니다. 그리하여서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가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또는 니은자로 구할 수가 있는데 구해봅시다. 지금 30과 50을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숫자들 찾아봤더니 선생님 한 방에 10 할래요. 3, 5.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10 나오고요. 두 개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그 다음 30을 10으로 나눈 몫인 3 있고요. 50을 10으로 나눈 몫인 5 있어요. 그래서 10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하면 최소 공배수 150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는데 옆에 있는 부분을 보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2로 먼저 나눴어요. 그쵸? 그래서 15와 25를 또 한 번 5로 나눴어요. 공약수죠? 그 공약수들과 그리고 이 공약수를 나눈 목들을 곱했어요. 그래도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원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끝나가요. 조금만 힘냅시다. 3단원이에요. 3단원은요. 규칙과 대응해서 두 양 사이 관계를 알아보고 그걸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살펴볼게요.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부터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노란색 판과 초록색 판에 수를 먼저 셌던 거 기억나세요? 이건 금방 했던 거라 기억이 금방 날 것 같아요. 노란색 판이 1개, 2개, 3개 될 동안 초록색 판은 여긴 3개였고요. 여기는 4개였고요. 여기는 5개였어요. 그 다음 노란색 판이 4개 됐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판이 6개였어요. 노란색 판이 만약에 5개라면 초록색 판은 몇 개일까요? 말로 해주세요. 7개겠죠. 만약에 노란색 판이요. 12개라면 초록색 판은 몇 개일지 지금 구해보세요. 어떻게 구하셨나요? 일단 답은 14고요. 항상 초록색 판보다 초록색 판이 2개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노란색 사각판 수는 초록색보다 얘보다 2개가 더 적고요. 반대로 얘는 초록색은
얘보다 노란색보다 2개가 많습니다. 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렇게 말로 나타내지 말고 식으로도 나타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선생님이 공부할 부분을 마련했는데 살펴볼게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를 쓸 수 있대요. 여러분 기호 뭐 쓸래요? 쓰고 싶은 거 3가지 생각해 봅시다. 별, 세모, 다이아몬드, 네모, 하트 뭐든지 와도 되죠? 뭐든지 와도 되는데 대신 쓰기 전에 이렇게 표시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는 이거로 정한 거야. 날개의 수는 이거로 정한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림 볼까요? 드론 1개당 날개가 4개래요. 드론이 2개면 날개 몇 개일까요? 8개. 드론이 3개면 날개는 12개. 어떻게 구했어요? 네, 드론의 개수에 4를 곱하면 날개의 개수가 돼요. 드론의 수는 동그라미. 여기에 4를 곱하면 날개가 돼요. 아니면 날개의 수를 4로 나누면 드론의 수가 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3단원의 끝이에요. 이제 생활 속의 대응관계도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보자 했어요. 우리 이 과자가 있다고 쳤을 때 과자의 이 개수와 과자 상자의 수의 관계 볼게요. 과자 상자가 1개면 과자의 개수는 12개예요. 과자 상자의 수가 2개면 12개씩 2번이니까 24개였어요. 과자 상자의 수와 과자의 수를 이렇게 세모와 다이아몬드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대응관계를 지금 여러분이 영상 잠깐 멈추고 식으로 나타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동물 카드 수와 과자의 수도 해주세요. 같이 볼게요. 과자의 수는 한 상자에 12개씩 들었으니까 과자 상자 수 곱하기 12와 같다. 또는 과자 개수를 12로 나누면 과자 상자의 개수가 나온다. 아랫부분도 해볼게요. 동물 카드 수는 동물 카드가 한 장일 때 과자는 12개니까 이 동물 카드 수에다가 12를 곱하면 과자 수가 된다. 또는 과자 수를 12로 나누면 동물 카드 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복습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에 연결해 놓은 주소를 클릭하면 이런 페이지에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 절대로 선생님이 여러분 점수를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점수가 공개되거나 저장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직접 푸신 다음에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걱정 없이 편안하게 풀어보시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네모 칸을 누르고 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산한 결과가 5다. 그럼 5. 그리고 여기도 클릭하고 답을 쓰는 거예요. 13.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답을 이렇게 계속 씁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알맞게 설명한 번호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3번에 이걸 보고 여기 중에 고르는 거예요. 어떻게 고르냐면 이 네모 박스를 누르면 1, 2, 3이 나와요. 1, 2, 3 중에 고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번 이렇게 고르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는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까지 쭉 이렇게 답을 쓰시고요. 다 한 다음에 피니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에 있는 것 체크 마이 앤서라고 써있는 이쪽 게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나 안 푼 문제는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맞은 문제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맞은 게 하나도 없네요. 빵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푼 후에 그 다음 영상은 선생님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한 영상입니다.